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자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사고 싶어집니다. 손실은 인정하기 싫고 수익은 조금만 나도 바로 확정짓고 싶어집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감정이 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미리 세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최근 시장이 하락할 때 샌디스크를 매수했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팔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 포지션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수익률은 55%, 수익금은 약 2,7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냈던 이유는 샌디스크의 최저점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매수해야 유리한지,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분석이 틀렸을 때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샌디스크를 매수하기 전부터 매도하기까지의 모든 판단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락하는 종목을 무작정 잡는 것과 근거를 갖고 적정 구간을 공략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슬슬 오르겠지? 하지만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반등하지 않습니다. 20%나 하락한 종목이 거기에서 다시 30%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락률을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구간에 도달했는지, 중요 구조물에 닿아줬는지, 손익비가 괜찮은지를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게 아닙니다. 칼이 튕겨져 오를 만한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자, 샌디스크 차트를 보겠습니다. 당시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샌디스크 역시 강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차트를 보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로는 무서워서 손절하거나, 두 번째로는 충분히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아무 곳에서나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 하지 않았어요. 먼저 상위 시간대에서 가격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찾았습니다. 제가 주목한 구조물은 전체 상승 대비 되돌림 수치였어요. 샌디스크는 25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고 26년 6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하락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첫 번째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은 대부분 0.618 되돌림 구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를 활용했습니다. 추가로 이 구간은 중요 고점 트렌드 라인과도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샌디스크는 26년 2월 그리고 3월 구간에서 한 차례 횡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고점은 중요 구조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저항이었던 고점 트렌드 라인을 뚫으면 강력한 매수세가 나옵니다. 상승 추세를 더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 저항 구간은 뚫리면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돼요. 매수 심리가 작용하는 중요 구조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0.618 되돌림 구간과 고점 트렌드 라인의 지지 구간이 겹쳤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를 해봐야 되는 자리다. 즉 이런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근거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중요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월 30일 실제 매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트를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역시 중요 구간 근처에 오니까 가격이 요동칩니다.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하락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손바뀜이 발생할 땐 위아래로 요동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럴 땐 대부분 장 마감 혹은 장 시작할 때 중요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의 경우는 새벽 5시, 즉 장 마감할 때라 중요 자리가 슬슬 나오겠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니까 하단에 유동성을 많이 쌓아준 차트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유동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래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경우엔 뚫리게 되면 개미들이 손절하는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노리고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절 가격대도 미리 정해뒀는데 본주 기준 900달러가 깨지면 과감히 잘라낼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격에 도달해버리면 제가 매수 근거로 활용했던 0.618 되돌림 구간과 고점 트렌드 라인을 깨는 하락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거는 제 입장에선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매수했던 근거가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트레이딩이 똑같습니다. 매수한 근거가 깨졌는데 굳이 계속 들고 가는 건 고집이고 이런 고집은 한순간에 깡통을 찰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손절 기준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고 트레이딩에선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손절 시나리오를 정해뒀다면 익절 시나리오도 정해둬야 됩니다. 저는 이번 트레이딩에서의 익절 자리는 이 구간으로 정했어요. 과거에 중요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인데 이번에 원웨이 하락으로 뚫린 구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지였던 구간은 뚫리면 저항으로 바뀌게 돼요. 그 반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트레이딩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숏을 진입하기 위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롱 포지션에 대한 익절 구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익절 구간으로 정해둔 겁니다. 제 실제 진입 가격은 6.45달러 부근이었습니다. 본주 거래가 아니라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살짝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단타를 칠 계획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듯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넣진 않았어요. 이게 계획한 플랜 중 첫 번째 진입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고점 트렌드 라인과 0.618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저는 2차 분할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매수가 아니라 손절 기준이에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가격은 본주 기준 900달러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이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기 전까지 분할 매수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탈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할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얼마나 날지를 먼저 계산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합니다. 먼저 어디에서 틀렸음을 인정할지 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계산한 다음 그 손실에 맞춰 진입 수량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좋은 분석도 결국엔 위험한 매매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계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 툴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둘 텐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매매일지 고정 손실 계산기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제가 정리해둔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제가 만든 템플릿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딱 3가지만 정해서 넣어주시면 수량을 몇 개를 진입해야 될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진입 가격 넣어주시고 손절 가격 넣어주시고 이번 트레이딩에서 잃을 돈, 시드를 미리 적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잃을 돈을 내가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멘탈 관리가 정말 쉬워져요. 왜? 손절을 한다고 해도 내가 미리 정해둔 금액이 손절되는 거지 그 이상의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00달러 구간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900달러 구간에서 손절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트레이딩으로 잃을 돈을 1000달러라고 계획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입할 수량이 딱 정해져요. 5개만 1100달러 구간에 매수하면 됩니다. 손절은 미리 900달러 구간에 세팅해두고요. 그러면 이번 트레이딩에서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변수는 아예 없습니다. 제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쓰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혼자서도 암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습관이니까 꼭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샌디스크의 가격은 제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빠르게 상승했어요. 본주 기준 최대 45%가량이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 제가 실제 트레이딩한 상품인 SNXX 즉 2배 ETF 상품은 약 80%가량 상승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정한 익절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 55%의 수익률과 2,700만원이라는 수익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거래의 손익비는 약 3대1 정도였어요. 아마 손실이 나갔으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미리 정해둔 손실금이었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나갔어도 멘탈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트레이딩은 무조건 맞추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체계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수익과 손실 모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매매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구조물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전체 상승 대비 의미 있는 되돌림, 즉 조정이 나왔는가. 두 번째는 트렌드 라인입니다. 중요 구간에서 형성된 의미 있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의도적으로 쌓아뒀던 매물대, 유동성 구간, 개미들의 스탑로스가 모여있는 유동성 구간을 장 시작, 장 마감 시간에 의도적으로 깨트렸는가. 저는 이번에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런 구조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거래한 종목에서 발견한 유의미한 구조물이 이 3개라는 거예요. 각 종목마다 차트는 전혀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다르게 형성될 거예요. 이런 차트 속에서 유의미한 구조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건 나 같은 일반인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일반인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엄청 힘들게 공부했어요.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고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뒀는데 일단 무료로 열어뒀어요.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조건이 맞을 때 진입하고 틀렸을 때 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이번 샌디스크 매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용감해서 하락장에서 매수한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해놓은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손절하는 시나리오까지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차트를 볼 때 단순히 많이 떨어졌는가 이것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는지, 생각한 구조물에 다 줬는지, 내 전략의 손익비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확인한다면 감정에 따라 매수하고 매도하는 투자에서 벗어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투자에서 실패하는 다수와 살아남는 소수를 가르는 진짜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